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야메키토 4년차 야메키토라는 단어와 최근 저탄건지라는 단어를 다시 밀고 있는 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묘일입니다. 최근에 메이께서 굉장히 좋은 선물을 해주셨어요. 별명인데 저탄고지의 대모님 정묘일 박사님이십니다. 등극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탄고지 3년차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 화에는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저탄고지의 개념이 어떤 건지, 뭐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들 조금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화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실제로 이제 이 식단을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식재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잠깐 간단하게. 이것도 사실 깊게 들어가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네. 그래도 대충 겉핥기식으로라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재료 선택 이제 주제로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 카페에 감량템 혹은 또 증량템 이런 단어가 한참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템의 템 해서 감량을 시켜주는 아이템, 그러니까 식재료, 증량을 그쵸? 시키는 아이템, 식재료 이런 게 좀 유행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정묘일 박사님께서 이 단어 보시더니 너무 어렵다고 단어. 발음이 감량템, 증량템. 혀가 꼬여요. 자, 감량템, 증량템. 네. 키슬님은 뭐 어떤 아이템 있으세요? 감량템, 증량템? 저는 딱히 고탄수식이 아니면 별로 증량템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감량템은 있는 게 그 서브웨이에서 파는 터키 아보카도 샐러드나 참치 샐러드 그러니까 정말 신선한 채소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마요네즈나 올리브유 같은 거 추가해가지고 먹거든요. 그걸 맛있겠다. 이제 네 진짜 맛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패시크릿에 넣어서 돌려보면 비율도 굉장히 좋게 나와. 완전 완벽한 저탄고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저탄고지여서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평상시에 잘 챙겨 먹을 수 없는 진짜 신선한 채소 그거를 넣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정묘일 박사님은 어떤 솔직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 아니라서 이 단어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거 먹었을 때 되게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하시는 그런 거 있으실까요? 슬기 씨 지금 채소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계절 채소를 먹는 거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봄나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좋죠. 이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가죽, 엄나무순, 돌나물은 알죠? 네네네. 또 미나리, 돌미나리, 뭐 두릅 그건 아실 테고. 두릅. 그다음에 또 뭐 산나물 모음으로 아마 어르신들이 산에서 직접 딴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그런 거 정말 요즘 소같이 먹거든요. 네. 와, 저는 이렇게 온몸이 좀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진짜 봄나물 말씀하시니까 저 얼마 전에 삼겹살 집에 갔는데 거기 주인분께서 그 친정 갔다가 직접 산에서 따오신 참미나리 그거를 이제 쌈을 싸서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와 향긋한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즘 또 미나리 미나리 삼겹살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오늘의 주제 미나리인가요? 그래서 이제 감량템, 증량템이 사실은 이제 이걸 먹었을 때 살이 빠지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면서 먹었을 때 몸이 편안하고 잘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살도 빠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남이 뭐 먹고 빠졌다고 해서 내가 그거 먹는다고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알러지가 있는 음식들이 사실 또 이게 이 감량템, 증량템에 또 영향을 많이 끼치고 하니까.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남들이 뭐 먹고 빠졌다고 그거 따라하시기보다는 그냥 내 몸에 내가 뭘 먹었을 때 몸이 제일 편안한지 그런 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신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탄고지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뭐 먹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정답. 네, 딩동네. 역시 찍는 거에.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탄고지 개념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뭐 먹어야 돼요? 이거를 제일 많이 궁금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먹어야 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먹으면 안 되는 게 뭔지를 가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탄고지, 탄수화물 조금 먹고, 지방 많이 먹고. 그런데 탄수화물이 뭐고 지방이 뭔지
여기서부터 헷갈려 하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네. 대략적인 건 알지만 이거를 좀 알기 쉽게 늘 어려운 건 정명일 박사님. 이거 아주 어렵게 할까? 알기 쉽게 간단하게 막 이런 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탄수화물 그 용어에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에 물이 결합된 거가 탄수화물이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광합성 배웠잖아요. 네. 이산화탄소를 물과 결합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든 전분으로 만드는 게 광합성이잖아요. 그때 생성된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소에 물을 결합되는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탄수화물은 종류에는 크게 당류, 혀에 닿으면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들, 네. 뭐 과당, 설탕,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당류가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전분. 얘는 순간은 단맛은 없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지는. 네. 왜냐하면 먹을 때 입안에서도 어느 정도 분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류가 조금씩 생성이 돼요. 그래서 단맛이 느껴지는 거죠. 쌀밥 오래 씹으면 달달해지는 그 개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섬유소가 있어요. 네. 얘는 소화는 안 되죠. 그래서 단맛은 없어요. 그렇지만 얘도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크게 당류, 전분, 섬유소 세 가지를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네. 어디 강의를 했었어요. 저탄고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좀 놀라웠던 일이 있었어요. 네. 탄수화물을 섬유소랑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하니까 섬유소의 주 급원이 채소잖아요. 네네. 채소를 먹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냥 섬유소는 그중에 일부가 사실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은 아닌데 네. 그거 자체를 탄수화물로 하고 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탄수화물 전분이랑 당류는 그냥 당분으로 해서 그건 탄수화물이 아닌 걸로 알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세상에. 탄수화물이 왜 당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이 뵀어요. 네, 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진짜 개념을 잘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또 예전에 한 분 이렇게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냥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고 떡은 떡이라는 거예요. 과일보다 심하다. 제 주변에도 계세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먹고 손이 이렇게 저릿저릿해지면 이거는 탄수화물이구나라는 걸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한 2주 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살 안 빠지냐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그동안 먹은 거 말씀해보시라 그랬더니 거기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탄수화물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밥, 빵, 면 요것만 그쵸. 줄이면 되는 정도?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죠. 일단 달게 느껴지는 거는 탄수화물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입에 달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네. 오래 씹어도 단맛이 약하지만 느껴지는 거. 그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퀴즈 우리 할까요? 네. 이번엔 제가 맞추는 건가요? 네. 엿. 네. 탄수화물이죠. 네. 조청. 탄수화물. 꿀. 탄수화물. 밥. 탄수화물. 떡. 탄수화물. 고구마. 그다음에 커피. 믹스커피. 믹스커피. 네. 감자는요? 감자도 완전 탄수화물. 탄수화물이죠. 그렇죠. 술. 이거 둘 다 대답. 점점점. 술은 네. 이거 술 탄수화물에 속하지만 술이 칼로리가 꽤 높아요. 알코올이. 그쵸, 그러니까 1g에 알코올이. 7kcal 생각보다 되게 높은 칼로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알지만 먹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님들 요즘 이제 매실액 잠을 나죠. 네. 매실 청 이거는 어떨까요? 당연히 탄수화물. 탄수화물 덩어리 그렇죠. 네. 네. 피하셔야 되는 거죠. 네. 유자 청 또 뭐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이 탄수화물들은 네. 생각보다 냄새도 달아요. 네, 향긋하고 달달한 달달한 냄새. 냄새가 나는데 네. 정말 신기한 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촌에서 사시거든요. 바로 앞에 논이 있는데 그게 논이 노랗게 벼가 익어갈 때 달달한 냄새가 동네에 진동을 해요. 와. 너무 신기하죠. 오. 네. 코가 굉장히 예민하신.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네.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논이 딱 노르스름해지면 단내 난다고. 네, 밥 지을 곡식 때 나는 있는 단내. 네. 그런 단내가 확 올라와요. 신기할 와. 정도로.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아까 믹스커피 말씀하셨잖아요.
과일 뭐라 그러죠? 그 카페 같은데 가면 요즘 유행한 주시 뭐 이런 데서 파는 과일 주스들. 네, 과일 주스.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저는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하고 자양강장제요. 엄청나죠. 네. 그게 자양강장 효과가 사실 설탕 부어서 나는. 그리고 그거 뭐지? 비타민 워터. 네, 전부 다 지금 메이님하고 제가 읊은 것들이 건강한 줄 알고 먹는 거잖아요. 과채 음료, 에너지 드링크, 이온 음료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게요. 이온 음료는 크게 입에 달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당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재료 함량 돌려보면 달 수밖에 없는 게 느껴져요. 네, 에너지 드링크도 마찬가지고. 네, 바카스 이런 거 맛있죠. 달달하니. 홍삼 액기스. 맞아요. 이런 것들 다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인데 잘 모르고 그냥 그건 건강식품이지 이게 왜 탄수화물이야. 네, 맞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 정말 사방이 탄수예요. 우리의 주변은. 일단 혀에 달게 느껴지면 피하는 게 무조건. 일단 상책 피해버리는 거.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탄수화물은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있는데 지방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피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들 잘 알고 계세요. 네, 지방은 맞아요. 특별히 특이할 게 없기는 한데 그래서 지방은 저희가 이제 쉽게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보통 식물성 지방, 동물성 지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식물성 지방이 대체로 저탄고지 하면서는 안 좋은 안 건강한 지방에 주로 속하고 동물성 지방들을 위주로 먹자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정 박사님께서 한번 싹 정리해 주셨잖아요. 어떤 지방이 좋은 지방이고 어떤 지방이 안 좋은 지방인지 그걸 판별하시는 것들은 지난 화 들으시면 확실히 정리가 싹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동물성 유지라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정말 피했던 라드, 우지, 소기름, 버터. 예. 진짜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잖아요. 네, 그런 동물성 유지류는 뭐 그런 게 있고 피하셔야 되는 식물성 유지류에는 뭐 콩기름, 대두유, 뭐 카놀라유, 현미씨유, 네, 포도씨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단백질인데요. 단백질도 또 많이 잘 아시죠? 고기. 네, 맞아요. 그다음에 콩, 단백질 이런 것들. 네. 그 정 박사님, 저희가 원료로서는 탄수화물과 지방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지만 단백질은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고 왜 원료로서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양학에서 에너지를 내는 큰 영양소가 3개가 있는데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걔네들이 에너지를 낼 수가 있죠. 체내에서. 그런데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가공 과정을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서 몇 스텝 더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질소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지방이랑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는데 단백질은 그거에 더해서 질소랑 황이 포함돼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 질소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래아로 전환하는 과정이 간에서 일어나고 또 그걸 소변으로 배출하는 게 신장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에너지로 쓰기 전에 전 스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네, 너무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보다는 우리 몸에서 어떤 조절 기능을 많이 해요. 또는 몸의 구성 성분으로도 근육을 구성하기도 하고 뼈의 그 안에 매트릭스도 사실 뼈의 90% 이상은 다 단백질이에요. 결체 단백질. 그리고 효소, 호르몬, 세포막의 수용체 또는 무슨 통로 역할을 하는 거. 그다음에 혈액에 있는 운반 단백질 다 그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비상시에 단백질을 이제 열량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먹는 단백질도 바로 열량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먹는 건 먹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화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게 또 어떤 한편에서는 그렇게 먹어서 에너지화하는 것보다 내 몸에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화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막 극도의 기하 상태에서 단백질만 먹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게 맞는 건지. 극도의 고단백 식사. 저칼로리의 고단백 식사. 저칼로리의 고단백.
그게 살을 빼는 목적이라면 저칼로리에 그다음에 에너지가 어쨌든 에너지원으로서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위 그램당 낼 수 있는 칼로리가 네트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결과는 체중 감량이라고 나오겠지만 실제 우리가 건강 측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할 건가 최적의 식사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아니라고. 예. 네.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 목표를 둔 식사는 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나고 더 이뻐 보이고 하겠지만 롱텀으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 나는 살이 안 빠져요 하는 사람들도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체중 감량 재미로 보는 사람들. 네. 뭐 크래커 하나에 커피 먹고 그냥 오이에다 그다음에 막 굉장히 심한 운동하고 젊었을 때 그렇게 해서 살 일주일에 막 5kg 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탄 뭐 10년 후 20년 뒤에 왜 나는 저탄고지에도 안 빠져요. 엄청 이 속이 많이 말씀대로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있는 치르고 거네요.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식단 하시다가 이게 기존의 그 다이어트 습관을 버리지 못하신 네. 분들이 자연스럽게 저탄, 저지, 중단백 네. 이상의 그런 식단을 가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살은 당장 조금 빠질 수는 있기는 한데 네. 네, 확실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는 저탄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맞아요. 분들도 많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요산이랑 통풍 네. 요산이 증가하고 통풍의 발생 위험률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아직 통풍이나 요산의 유의적인 증가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이미 우리 몸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네. 네. 이미 영향을 어느 정도는 그렇죠. 받았겠네요. 생체기를 냈던 거라는 거죠. 네. 단백질이 물론 필요해요. 너무 중요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고 꾸준히 먹어줘야 되고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안 먹어서 문제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단백질을. 예, 그러니까 고기 너무 안 먹고 너무 적게 먹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긴 한데 근데 또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고기에 막 매몰되실까 봐 네. 걱정스러워서 한번 살짝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고로 사실 육류는 그거를 단백질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속에 지방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갈비, 소갈비, 돼지갈비, 네. 삼겹살 이런 것들은 지방의 퍼센트가 70% 정도 돼요. 그럼 그거를 단백질 한 30% 정도 되고요. 그럼 걔를 지방식품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단백질 식품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등심 안심 예를 들어 이거 중지방 식품이라고 하는데 네. 걔네들도 지방이 60%예요. 역시 맛있는 거는 그래서 근데 이제 포화지방이 많아서 그동안 네, 좀 네. 섭취를 맞아요. 제한해 네. 왔라고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네, 우리는 네. 그죠? 네. 막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막 이러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살코기. 네, 살코기. 네. 막 하얗고 빨갛기만 네, 한. 지방 없는. 그런 것들은 지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살코기요? 네. 그거가 지방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35%? 네. 아주 낮은 건 아니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요. 네.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이 소고기가를 잘 안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 저지방 식이요법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 네.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요즘 닭가슴살 그 가공식품 엄청 많이 나오던데. 맞아요.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스테이크, 뭐 닭가슴살도 막 되게 수비드처럼 해가지고 촉촉하게 만든 뭐 그래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띵 데워서 빨리 먹을 수 있게 만든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좋은 급원 식품이 육류, 그다음에 콩이 대표적이죠. 근데 예전에는 육류에 단백질이 많지만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거를 섭취를 제한시켰죠. 그래서 콩 단백질을 건강한 단백질로 여겨졌었죠. 그래서 고기 대신 콩 갈아갖고 고기처럼 식감 내서 뭐 그렇게 먹고 뭐. 그렇죠. 근데 콩 단백이 치중된 단백질이어서 장기간 뭐 그것만 먹는 거는 네, 또 그것도 또한 불균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의 동화율이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조절 영양소 측면에서도 건강하지. 그거를 주 단백질 급원으로 했을 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오메가 6가 많고 조절 영양소 중에서도 이 현대인들의 너무 과잉 들어오고 있는 구리가 높아요. 그렇구나.
네. 저희가 네. 고기 많이 먹자라고 하지만 고기만 먹자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골고루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들으면 콩도 들을수록. 적절히 먹어줘야죠. 네, 소량. 네. 네. 아, 콩은 발효콩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 나토 같은 거, 청국장 이런 네. 거. 아, 그러니까 콩이 그러니까 뭔가 콩이 먹으면 안 될 거는 아니고 잘 골라서 네.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략 큰 카테고리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먹으면 좋은 것들,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약간 큰 분류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이건 약간 재미삼아 나누는 건데, 우선 먹으면 좋은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천연에서 얻은 기름, 고기, 생선,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그렇죠. 네, 특히 땅 위에서 자라는 식물, 그리고 뭐 달걀 이런 것들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섬유소 얘기 나왔으니까. 네. 사실은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섬유소는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물론 이렇게 시중에서 변비 개선제로 식이섬유소만 뽑아서 먹는 거 저는 네. 그거는 찬성하지 않지만. 네. 채소를 먹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식이섬유소 근본으로서. 네.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도 그렇고 하루에 식이섬유소를 25g을 먹게 하고 권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야채로 환산을 하면 한 600g? 생각보다 오. 되게 많더라고요. 맥기 정말 한 200g. 네. 옛날 유호성 선생님 말씀대로 헬멧을 헬멧을 이렇게. 하나 그득하게. 그렇죠. 그렇죠. 균형 식사를 위해서는 그걸 꼭 먹어줘야 되는 거죠. 네. 또 약간 까리한 애매한 음식들이 있어요.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혹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음식들이 있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유제품, 알레르기 유발을 너무 많이 해서 최근에 제가 스스로 느낀 건데 그 유제품을 아주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은데 매일 먹으면 무조건 탈이 나요. 매일 먹으면 무조건 탈이 나고 아니면 어쩌다 한 번 먹더라도 좀 많이 먹으면 무조건 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콩 얘기 나왔으니까 콩도 좀 애매하죠. 두부 이런 네, 거. 네. 콩으로 만든 음식들. 저는 특히 두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찌개에 자주 넣어서 먹는데 특별히 탈이 난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이게 증량 오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콩 제품 드시면. 네. 근데 우유가 그 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잘 아무도 모르겠어요. 콕 집어서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왜 당을 줄인 우유가 있잖아요, 시중에. 네. 그것도 저는 배탈 나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고 해서 락토프리 우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 팩에 190ml인데 네. 그거를 반 컵 정도만 반만 써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 반이랑 물 반에서 방탄커피 만들어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 팩을 다 먹으면 배탈이 나요. 네네. 그 저는 빈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양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드셔도 전혀 지장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혹시 유당 불내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당을 줄였다고 해도 조금은 남아 있거든요.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예전에 뭐 사춘기 때나 이때 우유 마시면 좀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그 1리터짜리 우유를 그 조그마한 꼬맹이가 막 5-6살 되는 꼬맹이가 하루에 한 팩씩 막 벌컥벌컥 마셨는데 네.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먹어서 그런가? 대학교 때는 어땠어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서는 우유 먹으면 무조건 탈났었어요. 아기 때만 괜찮았어요. 아기 때만. 유당 불내증일 가능성이 있는 것 좀 같아요. 높네요. 네. 네. 그쪽이랑 관련된 건 알레르기 검사하면 다 나와요. 네, 네. 그리고 그 견과류 중에서도 저는 그 일부 견과류, 그러니까 모든 견과류를 다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만 일부 견과류 조금 탄수 높은 거, 뭐 캐슈너트나 피스타치오 이런 거는 좀 적당히 드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도 견과류 많이 먹으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먹지 말아라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거 좀 양을 본인이 좀 적당히 그러니까 간식거리 정도로 막 네. 끼니가 아니라 맞아요. 적당히 지방의 주 근본으로 네. 먹는 거는 피해야 될 것들 네. 정도. 네. 저는 아몬드가 조금 그런 게 네. 아몬드를 어쩌다가 한 5개 집어먹는 거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사람이 이렇게 손이 자꾸 가가지고 그치. 찌끗이 계속 먹으면 보통 한 주먹 정도 먹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식도에 싹 그 뜨끈뜨끈한 염증 같은 게 올라오는 느낌. 알러지 있나 보다. 네, 그것도 알러지. 네. 네. 근데 그거
그거 있으신 분들 좀 저는 많이 맞아요. 봤거든요. 아몬드, 땅콩 뭐 그런 네. 류들이 네. 알러지가 많은.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몸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거 많이 먹으면 네. 편하지는 않죠. 네. 네. 그 키슬님처럼 이렇게 자기가 편안한 양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측정해서 네네.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 여기까진 괜찮구나 하면 네네. 그 다음부터 그냥 그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방울토마토도 5개 이내는 괜찮아요. 근데 5개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불편해져요. 네, 그런 그렇구나. 식으로. 저랑 똑같네요. 나도 상당히 그 몸이 네. 정확하게 네. 측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 네. 이건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탄고지 하기 전엔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탄고지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몸이 정확하게 반응하는 그게 맞아요. 기준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몸이 늘 그러니까 최악을 찍고 있을 때는 뭘 먹어도 늘 최악이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몸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뭘 먹어서 조금만 나빠져도 몸이 내가 그걸 확 아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죠? 예민해지는. 네.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이 식단 오래 하시던 분들은 몸이 너무 예민해져서 힘들다고 오히려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건 약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먹었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안 괜찮나요? 그때도 안 그게 아니라 괜찮았고. 맞아. 그때도 안 괜찮았던 건데 지금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그쵸.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픈 줄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사 이렇게 하면 아프구나라는 걸 아시는 네. 거죠. 네. 이 원초적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깨어난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쥐들도 보면 걔네들이 뭐 영양학을 공부해서 이건 탄수화물 먹어서 먹지 말 그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자연적인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대체 감미료.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네, 그러니까 사실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막 먹을 게 아닌 게 혈당은 안 올리더라도 단맛 때문에 그 단맛이랑 관련된 그 뭐라 해야 되지? 중추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데가 자극을 확실히 받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에리스리톨도 네. 좀 많이 먹으면 그것도 배탈이 나요. 그쵸. 네. 전 속도 불편하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선 에리스리톨이랑 그다음에 스테비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나마 허용하는 게 이 두 가지고 그 네. 외에 대체 감미료는 대체로 다 먹지도 말자라는 쳐다도 거잖아요. 보지 말자. 네. 뭐 무슨 알룰로스라던가 뭐 요즘 타가토스 뭐 맞아. 되고 되게 있는 뭐 많던데요. 네.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자일리톨, 자일리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뭐 말티툴 그다음에 스크랄로스, 사카린 뭐 이런 것들 아스파탐. 맞다, 아스파탐. 네. 네. 이런 것들 다 저희 키토식에서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 감미료들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미료 중에서는. 그 하인즈 케첩 중에 리듀스드 슈거 네. 케첩 그거 설탕 안 들었는데 달고 탄수화물 함량 낮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되게 인기였는데 거기에 뭐 들었더라? 지금 읊어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들었어요. 스크랄로스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스크랄로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나는 먹지 말고 제가 제목 붙였어요. 나는 먹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 중에 좋은 음식. 그럼 소고기인가요? 성격이 개선되잖아요. 그래서 성격 좋아지시라고? 네. 그거 말고 진짜 역시 대인배. 미운 사람. 역시 크신 분. 저는 속이 좁아가지고 막 과자, 설탕 들어간 거. 네. 네. 특히 저는 액상으로 된 달달한 음식들이 진짜 최악의 그 단 음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쵸. 아까 에너지 이온 음료, 드링크, 예를 들면. 프라푸치노, 뭐 비타민 워터, 자양강장제 뭐 이런 거 실제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잼 네. 선물 준 적 있어요. 진짜요? 잼. 네, 아니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되게 미우니까 설탕을 주자 막 이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친하거나 뭐 제가 막 호감 있어 하는 분은 아닌데 그분한테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 이제 일반식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잼 예쁘게 나오는 선물 세트 이런 거 드린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카페에 가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어떡해요 저 무슨 빵 선물 받았어요 막 뭐 누가 출장 다녀와서 뭐 도쿄 바나나를 사왔어요 네. 이거 어떡하죠 막 이러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거기 댓글에다 사무실에서 제일 미운 사람 다 갖다 주시라고. 그러게 버리는 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버릴 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내 몸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 했던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좋은 지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선 좋은 지방, 착한 지방, 건강한 지방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제일 먼저 나올 거는 아무래도 버터. 짠. 네, 버터. 근데 버터도 완전 천연에 가까운 게 더 분명히 좋을 거고 당연한 얘기고 초지방목 버터 이런 게 제일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버터 저 버터 다 먹어봤는데 앵커 버터가 가성비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초지방목이고 맛도 괜찮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버터 먹으면 그냥 앵커 먹고 있어요. 이건 어디 나라 거예요? 앵커 버터가? 뉴질랜드. 아, 네.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사서 먹는데 마트에서도. 네, 마트에서도 파는데 근데 인터넷에서 사면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약간 좀 고가의 버터 중에서 유명한 게 이즈니 버터, 뭐 애쉬레 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프레지덩 뭐 이런 거. 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앵커 버터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네. 걔네들은 100% 초지방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가 무슨 AOP 인증 이런 걸 받아서 뭐 되게 마치 인증을 받으면 되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 네. 사실 AOP 인증이라는 게 AOP가 아니라 AOC죠. 네. 그게 원산지 증명 인증 제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지방목 그게 아니고요. 네. 네. 그게 와인에서 온 건데 와인이 왜 보르도 무슨 뭐 네, 네. 샴페인, 샹파뉴 뭐죠? 이런 그 프랑스에 있는 제도인데 그 와인의 원산지를 인증해줌으로써 그 와인의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네. 그런 거를 받은 유일한 버터인데 받은 거예요. 유제품인데 얘네가.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품질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초지 방목인 줄 알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되게 엄격한 관리 하에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는 정도의 인증이고 뭐 프랑스가 또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네네. 자기들 포장하는 네, 거. 맞아요. 약간 그런 거지. 예, 이거 자체가 막 사실 너무 비싸거든요. 맞아요. 이거 막 비싼 돈 주고 굳이 이걸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전 차라리 앵커 버터가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네, 맛도 좋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앵커 버터 가격 오르는 거 아니겠죠? 서운해. 그럼 서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버터는 버터인데 가공된 버터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강추하는 버터가 하나 있어요. 기버터. 오늘 퀴즈 많이 나오는데요. 정과사님 기버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 버터는 단단해서 좀 상온에다 놨다가 그다음에 이게 사용해야 되는데 기버터는 조금 더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커피에 금방 타 먹을 수도 있고. 네. 아예 그 방탄 커피용 기버터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그 기버터는 그 버터를 한 번 더 끓여서 가열해서 위에 올라오는 그 기름층만 걷어내서 만든 거라서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라 그러죠? 말랑말랑? 상온에서 약간 그런 질감인 게 특징이고 또 이게 유제품 알러지 있으신 분들 이거 그래도 버터 드셔야 되면은 그나마 기버터는 괜찮다고 이거 추천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기버터. 카제인에 유독 민감하신 분들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할 때 카제인 빡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버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도 좋고 일단 활용도가 높은 것도 좋고 열에 강한 것도 되게 맞아요. 장점이고 네. 버터는 좀만 하면 타잖아요. 근데 기버터는 확실히 좀 덜 타고 맞아요. 그 요리 볶음 요리 같은 거 했을 때 버터 잘못 온도 좀만 올라가면 연기가 훅 까맣게 올라오는데 맞아요. 냄새도 뭐 이렇게 나는데 기버터는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확실히 안정성 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에 너무 잘 맞는데 냄새가 좀 진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유 냄새가 약간 농축되어 있는 맞아요. 향이 있어요. 저도 약간 약간 거부감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측면은 어때요? 비용이 비싸죠. 네, 아무래도 맞아요. 비싸요 이것도. 그래서 만들어 드시는 분도 맞아요. 계세요. 집에서. 버터 임박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막 정말 터무니없이 싸게 팔 때 있거든요. 맞아요. 거의 킬로그램 단위에 막. 맞아요. 진짜 싸게 팔 때 있어요. 그럴 갑자기. 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게 막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과 노력이지. 맞아요. 그리고 기버터가 원래 인도에서 처음 유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온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어가지고. 네. 그 인도에서 이제 그 기버터가 처음 유래가 된 거고, 인도에서는 그게 되게 성스러운? 그러니까 되게 귀한 그런 식재료라서 그런지, 아기가 태어나면은 기버터를 애기 축복의 의미로 태어난 애기한테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것도 있대요. 되게 어디에 발라줘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버터를 발라준대요. 그거 실제로 피부에도 되게 좋대요. 네. 이제 근데 좀 전에 기버터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이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유제품 못 드시고 버터 못 드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조리하실 때 쓰면 좋은 지방이 또 있죠. 동물성 지방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라드. 네, 이제
그 정육점에 가면 고기 살 때 정육점 그 사장님한테 돼지비계 따로 빼놓으신 거 없냐고 여쭤보면 주세요. 그러니까 손질하면서 조금씩 네네, 떨어지는 것들. 나오는 거. 네네. 어차피 안 팔려서 버리셔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일단 냉장 보관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냐고 여쭤보면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뭐에다 쓰시게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돼지기름 내서 먹게요. 그래 아저씨가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셨는데 지금 아저씨 비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시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물에 이제 자작하게 담가가지고 기름을 내가지고 이제 보관해 놓고 먹어요. 아니면 이제 삼겹살 구울 때 타지 않게 굽고 나온 그 기름 한 번 더 뭐 채소 볶거나 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 네, 저는 다른 거는 조금 힘든데 라드는 정말 잘 맞아요. 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소고기 기름 우지. 그것도 소굽고 남은 그 기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채소 볶아 먹을 때나 뭐 고기 요리 또 할 때 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근데 계절적으로 희한하게 가을 이렇게 찬바람 불면서 가을부터는 동물성 지방이 많이 땡기더라고요. 버터, 그다음에 갈비, 네. 뭐 사골 그 기름층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있게 차돌기름 땡겨. 이런 거. 네. 근데 봄에서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부터는 약간 좀 맞아요. 식물성 기름 쪽으로 좀 땡겨지더라고요. 혹시 네. 그게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막 몸에서 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찾는 거 아닐까요? 추우니까 네. 포화지방 먹으면서 열을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약간 열이 너무 많이 나는 지방보다는 열을 좀 덜 내는 지방 쪽으로 몸이 찾는? 네. 맞는 신기한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는 올리브유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저는 아보카도 오일 샐러드에 뿌려서 먹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열이랑 상관없는 열을 오히려 가하지 않고 먹는 기름들. 네, 그런 그쵸.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나물이랑 같이 그쵸. 네, 코코넛 오일 같은 것도 조금 땡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절별로 좋은 지방이 좀 달라지지 않나.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방 한 가지 더 있는데 좀 전에 나왔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말고 또 코코넛 오일이 있는데 요거는 올리브나 아보카도와는 좀 다르게 포화지방 함량이 거의 위주로 되어 있는 오일이잖아요. 네. 네, 저는 코코넛 오일을 사실 저탄고지 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알고 이제 뭐 먹어볼까 했는데 안 먹은 이유가 저는 발라도 알러지가 올라와요. 코코넛 오일은. 근데 이게 좀 모든 코코넛 알러지가 다 그런 건 아니라서 뭔가 재료의 품질이나 아니면은 만들어지는 과정, 제조 공정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일부 코코넛 오일은 발랐을 때도 빨갛게 알러지가 올라오는데 그걸 먹으면 당연히 속에서도 알러지가 올라오겠죠. 그렇죠. 속도 피부니까. 그리고 되게 속도 불편하고 안 받는 게 느껴져요. 딱 먹었을 때 뭔가 속도 되게 거북하고. 근데 저는 그 설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 코코넛 오일 먹으면 설사해요. 안 드시죠? 네, 안 먹어요. 네, 안 받아요. 그죠? 이게 그 명현 현상이니까 양을 줄여서 조금씩 적응하라고 하는데 맞아요. 처음에 그랬었어요. 저한테. 드셔서 안 받으시는 분들은 굳이 코코넛 오일 드셔야 되나? 이미 좋은 포화지방, 동성 포화지방 많은데 이게 코코넛 오일이 포화지방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은 굳이 코코넛 오일을 고집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방탄커피 유행하면서 확 퍼졌던 걸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버터랑 코코넛 오일이랑. 꼭 넣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번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퍼지면서 코코넛 오일 막 코스트코 가면 파는 되게 커다란 코코넛 오일 이런 거 한동안 엄청 팔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제조 공정 말씀하셔서 코코넛 오일도 저는 제품에 따라 어떤 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직구로 사 먹는 게 그 제조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기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믿어도 되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냥 안 먹거든요. 안 먹어도 메이님 말씀대로 다른 좋은 버터라든지 뭐 다른 좋은 지방 많으니까. 그리고 약간 대체품으로 MCT를 원래 먹었었어요. 버터가 이게 버터랜다. 코코넛 오일이 향이 안 맞아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 MCT가 코코넛 오일에서 이제 향 빼고 그 중세지방산만 딱 빼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먹을 때는 뭔가 에너지도 올라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조금 먹으니까 설사하더라고요. 네. 정마선님 MCT 오일 저는 좀 장복하는 데 의구심이 있거든요. 혹시 뭐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MCT 오일에 대해서? 장복하는 거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으로 가서 케톤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권하는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의료적 목적으로 빠른 치유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에는 동의하겠지만 내가 건강하고자 좋은 건강 집안 구본으로서 식습관에 늘 이게 포함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네. 네. 이거는 뭐 논문 데이터는 아니긴 한데 MCT 같은 걸 너무 꾸준히 오래 장복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흡수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간으로 다이렉트 들어가서 이게 분해가 돼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주는 거잖아요. 간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먹더라도 뭐 한 달 먹으면 한 달 쉬고 뭐 약간 약 먹듯이 홈런 먹듯이 네, 그러니까 뭔가 몸에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건 그만큼 너무 세다는 거고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본인의 컨디션과 전체적인 상황을 신경 써가면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뭔가 딱 논문이나 뭐가 딱 있어서 이거에 이런 실험 결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가 아니라서 그냥 이제 약간 구전되듯이 카더라처럼 그게 좀 간에 무리가 될 수도 있다니까 쉬면서 이렇게 휴지기를 가지고 먹어야 된대라는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또 저희 너무 막 MCT 맹신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최강의 식사 데이브 아스프리가 막 블랙프루프 오일 하나 만들었잖아요. XCT 오일인가. 네, 맞아요. 네, 그런 거가 막 되게 건강식품처럼 주목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드시는 분들 조금 주의하셔서 저희의 얘기를 참고하시는 정도로. 그렇죠. 저탄고지의 큰 강점 중에 하나가 간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강점을 상쇄시키는 거라서 장복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몸이 자연스럽게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되는 게 가장 건강한 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얘기 조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여기서 또 저희가 이거 원래 한 화로 기획을 했는데 자꾸 두 화로 늘어나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늘 여기서 지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한 지방이 뭐고 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남은 게 이제 좋은 고기 뭘 먹어야 되고 좋은 채소 뭐 먹어야 되고 또 간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이야기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